아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집단 대출이 어떻느니 뭐 재건축 조합원이 어떻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고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차근차근 아주 간략하게 또 아주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신함의 요즘 시사, 오늘은 6.19 부동산 대책 편 제2편이죠. 전매 제한에 관해서 알아볼게요. 말부터 어렵죠. 이 전매라는 걸 국어사전에 쳐보면 약 7가지 정도 나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7번째 전매 7인데요. 바꿀 전, 구를 전자에 팔매, 샀던 물건을 도로 남에게 되판다, 이런 뜻이거든요. 아니 자기가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? 자기 거 자기가 남한테 판다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말이 몇 가지 있어요. 그게 분양이랑 임대라는 건데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건설사는 새로 집을 지으면 이걸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. 분양은 집을 판다는 거고 임대는 집을 빌려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파트를 뭐 분양받는다,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새로 산다, 이런 말인 거고, 임대는 장기간에 걸쳐서 달달이 얼마씩 내면서 빌린다는 거죠. 건설사가 집을 분양한다고 할 때 분양권이라는 걸 파는데 그건 한 계약금 정도로 쳐서 전체 금액의 10% 정도, 그래서 그 돈을 먼저 내면 우리가 분양권을 받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이라고 해서 중간에 한 60~70% 되는 금액을 입주 전에 어느 시점이든지 이걸 내고, 또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, 잔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마지막에 내는 거죠. 그래서 입주 전까지 이 3가지 금액을 내면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더 돈을 얹어줄 테니까 나한테 그 분양권을 팔아라, 이런 러브콜들이 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얼마 더 줄 테니까, 이걸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나한테 집을 넘겨라. 그 얘기는 결국 프리미엄 줄게, 네 집 다오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다 해서 분양권 전매가 되는 겁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에서 살 사람들이 이 분양권을 받아야, 그래야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될 텐데, 투기꾼들처럼 프리미엄을 주고 싼 값에 분양권을 산 다음에 비싼 값에 또 되파는 거, 이걸 계속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될 테니까 이걸 막으려고 전매를 제한한다, 이런 거죠. 분양권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시의 25개 모든 구에서 전매를 제한한다. 근데 그 제한 시기가 언제까지냐? 이게 원래는 6개월이나 1년, 지역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바꾼 거예요.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내 소유권으로 집을 등록한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내 소유 명의로 집을 등록하기 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, 등록하려면 집이 어느 정도 완공 시점에 이르러야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내가 집을 팔 수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비용이 크기도 하거든요. 세신함의 요즘 시사 부동산 대책 편 제2편 전매 제한 편이었는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좀 쌈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건설사가 자기가 새로 지은 집을 팔려고 하는 거, 이걸 분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, 분양권을 받은 사람한테 러브콜이 와서 프리미엄 줄 테니까 나한테 더 팔아라, 그래서 팔아 넘기는 걸 전매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전매를 못하게 해야, 투기를 막아야 진짜 살 사람들이 살 테니까 서울시랑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못하게,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못 팔아, 이렇게 막은 겁니다. 그게 바로 전매 제한의 내용이었다는 거,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세상의 모든 시사 지식을 정리하는 남자, 세신함의 요즘 시사 6.19 부동산 대책 편 제2편 전매 제한 편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